할 거고 이제 지금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너무 묻혀서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도 묻혔던 게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또 천즈라는 이제 대저단지 잡혔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지금 저는 캄보디아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에 왜냐면은 세월호도 거의 몇 달째 언론들이 조명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여론몰이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10년이 넘었죠. 그 몇십 명이 피해를 사고 당한 것도 그 정도로 끌고 가는 언론이 아니 캄보디아는 제가 듣기로는 거의 한 천 몇백 명? 1,500입니다. 그렇죠. 최소 잡아도 1,500명 플러스 뭐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겠죠. 근데 그만큼의 국민이 지금도 어떻게 되는지 솔직히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걸 보면은 정말 지금의 언론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재판도 중요하지만은 말한 대로 우리 국민을 위한 언론 아닙니까? 왜 대한민국 국민이 이만큼 캄보디아에서 피해를 입었는데도 왜 아무 말 하지 않는지 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뭐 오늘 얘기를 조금 더 해도 괜찮아요. 네, 이게 사실 본질에 대해서 조금 숨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정말 이제 마음이 아픈데 그 예전에 그 아덴만 소말리아 해적한테 그때 피랍당했을 때 여명 작전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작전이. 네, 그때 이제 유니티 됐었고 맞아요. 그런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무장 단체, 무장 범죄 단체한테 피랍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는 보통 군대를 투입하는 결정을 그건 당연한 네. 거죠. 총을 쏘는데. 미국도 그렇고 뭐 그냥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국민식이. 러시아도 이제 테러 단체랑 협상하고 그렇죠. 네, 다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면 지켜야 되는 게 그게 국가의 역할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저단지 사건에 이번에 구출했답시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몸에 전부 다 이래지는 문진부터 시작해서 그 딱 봐도 이게 여러분들도 전 관상을 되게 이거 뭐 했거든요. 문신이 있다 이게 뭐 잘못은 아니고 그쵸. 이게 근데 저희도 이제 표본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그쵸. 한두 번 구출됐던 사람 중에 이제 몇몇만 문신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구출된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전부 다 이제 거의 뭐 이렇게 되면은 저 사람들은 오히려 범죄자가 아닌가 이런 그쵸. 생각을 이제 범죄자를 구출해 온 거 아닌가라는 네.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이제 되죠. 그런 의심이 여론에서 퍼지게 되니까 이제 긴팔 긴 바지를 입혀서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웃긴 게 뭐냐면은 그 세월호 때는 그 유가족도 나와가지고 막 인터뷰도 되게 많이 하고 되게 막 눈물도 흘리시고 되게 근데 슬펐어요. 저도 그걸 보는데 유가족들 얼마나 슬펐을까. 근데 그 캄보디아 사태에 어쨌든 그 갇혀 있다가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이후에도 그 나왔던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구출됐던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통은 막 나와가지고 내가 캄보디아에서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게 너무 힘들었다. 얼마나 방송 언론에서 이런 걸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그만큼 그 안에서 저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그런 거를 당했다고 들었는데 근데 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냐. 정말 이게 정말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이게 목숨에 그 어떤 목숨에도 경중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이게 보수주의자들이 그러니까 특히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법치, 자유시장, 인간 존엄성. 그렇죠. 네, 저희 나라처럼 건국하면서 그 동시에 여성 참정권이 보장된 나라가 많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전례가 없어요. 전례가 없어요. 이제 그 정도로 인간 존엄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건국 정신에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웃긴 게 그 좌파들이 항상 얘기하는 그 피해자들의 인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니 그렇게 인권을 찾는 사람들이 왜 그 피해를 받은 국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입 싹 닫고 있냐는 거예요. 네, 모든 생명은 존엄합니다. 그 어떤 생명도 경중을 따질 수가 없어요. 다 그렇죠. 소중한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최선병 사건 보십시오. 그렇죠. 최선병 때 분위기 어땠습니까? 많이 최선병 났죠. 너무 마음 아팠죠. 그렇죠. 최선병님 또 부모님 네, 나오셔가지고 오열하시고 그렇죠. 그 언론에 매스컴에서 엄청나게 조명도 해주고. 맞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의문사한 군인들 얼마나 많았어요. 엄청 많았죠. 그 뉴스에서도 총상 입고 죽은 사람도 있었고요. 순국하신 분도 계시고 자살 그 수송못에서 이제 맞아요, 자살했던 맞아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군부대 내에서 사고가 발생 이런 뉴스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사고 나가지고 다치고 이제 순국하시고 이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군인분들의 부모님이 나와서 오열하신 장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뉴스를 아무리 안 본다고 하지만서도 그래도 그런 거는 저희가 보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을 해서는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미 언론에서 목숨에 대한 경중을 본인들이 약간 취사 선택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 이거는 생명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거죠. 이거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선진화된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네, 그리고 누가 무장 단체에게 피랍된 1,500명의 국민이 무장된 단체 그리고 요새화된 시설 안에 갇혀 있는데 그 어떤 국가가 네. 알리고 갑니까? 광고를 하고 갑니까? 거의 뭐 대서특 피했죠. 언론에 나 갑니다 하고. 그게 비밀리에 특수부대 707 특수부대원들 보내서 작전을 수행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죠. 그 사람도 바보가 아니고 예. 볼 텐데. 아니 뭐 최근에 보더라도 마두로 잡을 때 저희가 알았습니까? 잡히고 나서 몰랐죠. 긴급 속보를 알았지 않습니까? 갑자기 킹스도 따닥 떠가지고 마두로가 잡혔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비밀 작전이고 네. 어떻게 보면은 대의를 위한 행동인 건데 뭐 거의 뭐 간다 하고 거의 뭐 광고를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앞에서 거의 뭐 탭댄스까지 추는 그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 피랍됐던 정말 진정한 피해자 그 국민들께서 행방조차 지금 열연하고 그렇죠. 지금도 네, 지금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캄보디아 내에 있는 선교사분들께서 이제 구출 작전을 도와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여야를 떠나서 지금 네. 어찌됐건 국민이 이렇게 큰 사건을 당하게 됐고 또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이 됐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발적인 것도 아니고 계획적으로 완전해서 우리나라 국민을 타겟을 찍어서 어떻게 보면 범죄를 저지른 건데 대한민국 정부는 그런 거에 있어서 입을 떼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한 피해자들에게 얘기를 하거나 알릴 생각도 없고 근데 왜 입을 떼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저희가 참 이게 입을 떼지 않는 이유는 사실 명확합니다. 그 청원 간첩단 지령문 그리고 판결되는 이제 공판 과정에서 보시면 그 사람들이 기소된 내용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공작군 수주입니다. 아 그렇죠. 캄보디아 프놈펜 태자단지 네네. 프린스 그룹 위치한 캄보디아 수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천츠가 이제 기업 총수로 있는 프린스 그룹의 이제 회사가 위치한 공간이고 네. 태자단지도 이제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얼마 전에 그 프린스 그룹 그 공론화 되고 나왔을 때 승리가 이제 프린스 그룹 행사를 가서 이야기하는 그런 영상이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 세상에. 근데 승리가 예전에 이제 버닉선 게이트로 이제 한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버닝썬 사태 때부터 승리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이번에도 연관되어 있네요. 네, 이게 근데 연관성이 엄청나게 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냥 버닝썬 사건과 이번에 이 태자단지 사건을 이제 별개로 볼 수 없는 게 네. 의심스러운 정황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버닝썬 때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충격 먹었던 이유가 뭡니까? 무슨 물뽕. 물뽕이지 않습니까? 물뽕 네, 사건. GHB라는 마약 때문에 이제 나라가 뒤집혔었는데 그 예전에 그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강남 대치동에서 네네. 아그 음료 같은 거 애기들한테 마약 줬다가. 음료수를 이제 뿌리던 그 중국인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도 사용한 약물이 물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GHB. 예, 근데 이제 그렇죠. 그 마약이라는 것도 네네. 뭐 불법적인 거지만 그게 이제 국내에 유통이 되고 있다는 거는 이미 뭐 유통 체계가 이제 자리에 자리가 맞춰서 잘 잡아야 되는 잡혀 있고 거예요. 최근에 제주도에서도 그걸 제외하고도 네, 그게 많은 마약이 아무리 흔한 마약이라도 네. 뭐 유통하는 그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조직이 뭐 한국에 있으니까. 네, 있으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대치동에서 네. 약물 유통하던 그 중국인이 캄보디아에서 저희 대한민국 대학생을 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범죄단지에서요. 이모. 네, 맞죠. 리모 씨라고 이제 언론에 리모스. 보도가 되어 있는데 네네. 그 말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인 출신의 갱 그러니까 상업회가 사업회. 지금 여청단 소속이었고 음. 이제 그 사람이 유통을 하던 물뽕을 GHB. 네, 이제 버닝썬 네, 사용을 했고 버닝썬에서도 이제 사용된 이력이 있고 이 사람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살해를 했다. 근데 진짜 제가 참 놀라웠던 거는 버닝썬 사태가 심각했던 건 그때 대략적인 느낌은 알겠는데 또 그렇게 또 수면이 엄청 드러나지는 않았잖아요. 그게 연애 스캔들로 포장이 돼서 그쵸. 이제 또 그 연예인들이 많이 예. 다쳤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로이킴 같은 경우에는 좀 피해를 보기도 했고 네. 이제 그런 연애 스캔들 쪽으로 본질이 아예. 많이 이동이 됐죠. 그렇죠. 왜냐면 결국엔 중요했던 건 거기에서 이용됐던 그런 물뽕이라는 거가 중요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유통하고 있는 유통업체가 있었다는 거. 그럼 결국에는 핵심적 본질은 그 물뽕을 어쨌든 유통했던 사람을 잡아야 됐던 게 핵심이었는데 결국에는 유야무야
연예인 스캔들로 덮여졌고 네, 뭔가 덮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사용된 약물에 대한 출처도 밝혔어야 그게 그렇죠. 진정한 어디서 의미의 나왔는지. 사건 해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미약했다. 그때 그 뒤에서 그 했던 그 사람이 누구였죠? 그 윤규균이랑 박성주입니다. 그 근데 박성준은 그 최근에 그 국수본 네, 국수본부장에 있는 사람이고 네. 근데 이번에 그 캄보디아 같은 것도 태자단지 조사하러 간 사람 누굽니까? 박성주입니다. 그렇죠. 네, 박성주입니다. 그 참 웃긴 게 세자단지 단지를 운영하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중무장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미 박성주 경찰도- 국수본부장께서 이제 캄보디아 푸놈펜 저 범죄단지 도착했을 때는 태자단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 도망가고 없는 상태였어요. 당연하죠. 자랑을 하고 뭐 거의 네. 홍보를 하다시피. 당연한 일이었죠.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어쨌든 되게 큰 단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무장군 단체잖아요. 네. 어쨌든 박성주가 움직인 게 군부대와 같이 움직인 게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구출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뭐 갔을 때는 이미 태자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도망에 갔고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탈출을 해서 뭐 어떻게 왔을까요? 나 정말 이게 참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증언조차 지금 언론에서 이제 다뤄지고 않다는 점이 더더욱 의심을 이제 가중시키고 있고. 그렇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번에 그 통일교 사건 통일교 이슈화 됐는데 그렇죠. 최근에 많이 이슈화 됐죠. 그 통일교 사건도 어디로 이첩됐었냐면 박성주. 국수본으로 이첩됐었습니다. 그럼 거의 뭐 약간 이거 좀 비하면 웃기지 않은데 약간 그 설거지 같은 개념이라고 조금 해야 되나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어쨌든 그쪽에 들어가서 왜 이게 드러나지 않고 네. 왜 계속 갖고만 있는 건지 자꾸 계면 활성제 냄새가 조금씩 그러니까 왜 올라오는 것 계속 같은데 이렇게 세탁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느껴지는 건지 참 일단은 모르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캄보디아 범죄단지 뭐 이런 아니면 푸놈펜에서의 공작금 수수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캄보디아 안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묶여 있는 거는 그것은 사실이다. 확실합니다. 그거는 그렇죠. 여러 가지 또 검증할 그러니까 이게 그 자본 여러 가지 이제 범죄 자본이나 이런 게 이제 캄보디아 안에 많이 묶여 있던 묶여있다. 건 맞고 근데 이제 그 차원관측단에서 그쵸. 캄보디아 푸놈펜으로 공작금을 받으러 간다. 갔다니까요? 네. 그때 근데 심지어 여권 들고 갑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뭐 미리국 이런 거 아니고 여권 네. 들고 갑니다. 아니 왜냐면은 그때 한번 캄보디아 사건 때문에 이게 경제 경보가 올라가서 원래는 일반 국민들이 못 갔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 내렸지 않나요? 왜 내렸지? 그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께서 캄보디아 여행 이걸 풀어달라. 제한을 풀어달라. 근데 특히 푸놈펜에 대한 프로판에 있는 거를 여행 이제 제한을 좀 풀어달라. 뭐 캄보디아 가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뭐 되게 옆에 경호원들을 많이 끼고 왜 가시나요? 했을까요? 네, 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잘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뭐 어찌됐건 이게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어찌됐건 아직 캄보디아 사건이 완성 그러니까 이제 해결이 된 것도 아니고 네, 그 심지어 지금 태국이랑 전쟁까지 나는 바람에 뭐 지금 휴전 뭐 하려고 맞죠. 이제 뭐 했다 그러던가 이제 정확한 정보는 이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태국이 태국도 네,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범죄단지를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캄보디아에서. 그럼 캄보디아에서 도망가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곳이 있을까요? 그게 근데 많죠. 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범죄단지를 부쉈다? 이게 뭐 네. 단순히 그래서 뭐 이게 사실 저희한테는 조금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이제 주된 공작금 수주 루트였던 캄보디아가 이제 막히면서 그렇죠. 여러 가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게 그렇죠. 저는 이제 예전부터 자꾸 이제 예상을 하고 저희 네. 이제 단 운영진들이라고는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 캄보디아 이제 여행이 제한되고 난 이후에 네. 이제 민노총이랑 금속노조의 활동이 좀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네, 뭐 줄었다라고 현수막도 못 달던데. 예측을 했는데 현수막도 줄고 집회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희 청년단체가 어찌됐든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원래 집회 좋아하셨던 분들은 왜 지금 근데 조용할까요? 왜 그렇게 조용할까요? 왜뭐 돈 받고 나오시나? 잘 모르겠네요. 네. 저희는 그냥 애국심으로 나오는 거가 잘 네, 모르겠긴 한데.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뭐 악기를 못 사시나? 아끼도 못 살고 앞에서 뭐 술도 먹었는데 술도 못 사고 이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네. 뭐 하듯이 뭐 제가 오늘도 영상을 하나 올렸거든요.
그 저희들 보고 항상 극단적이다 얘기를 하는데 항상 그쪽 집회 보면은 일단 태극기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근데 찾기 정말 힘들죠. 무슨 어느 단체에서 무조건 왔다는 거를 뭐 증거 자료로 남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각종 깃발을 크게 흔들어대고 그 고양이 발진리 연구소요. 그러니까 발진리 연구소 막 그런 것도 있고 체게바라 뭐 얼굴이 피날리고 이제 뭐 소비에트 연방 깃발이 흩날리고 그렇죠. 또 그런 것도 있고 그 보면은 공산당 전 세계 공산당 행사를 보면 민주당 깃발이 꼭 있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신기하다. 국민의힘 뭐 깃발은 제가 잘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그때 민주당 그것도- 깃발은 이제 중국 행사할 때 나왔었죠. 나왔었죠. 네. 그렇기도 하고 또 보면은 저희 보고 항상 뭐 밤중 현중이라고 하는데 반일 그다음 반미는 저쪽부터 먼저 시작한 게 맞고요. 예, 근데 그런 이제 논리로 접근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현명한 접근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그 저희도 이제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렇죠. 뭐 일단 뭐 논리적인 대립을 할 때는 이제 네. 감정적인 부분이 필요가 없지만 그렇죠. 일단 저희가 이제 저희 조부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반일 감정이 상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네, 저희도. 그게 왜 그랬냐고 생각을 해보면 뭐 내 아버지, 내 가족, 내 친구가 뭐 일본인들한테 수탈을 당하고 피해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가족이 그렇게 당했는데. 네, 그리고 뭐 광주 5.18 사태 같은 경우에도 뭐 내 친구, 내 가족 당했기 때문에 당했으면 뭐 싫어할 만하죠. 솔직하게 저도 그런 일 생기면 저도 가만히 안 있어요. 그렇죠. 누가 가만히 있어요? 자기 그러니까. 가족이 그렇게 피해를 봤는데.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본질이 중요한 거죠. 그런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고 이제 저희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감정이 희석됐으니까 일본에 대한 그 관점이 점점 바뀌어가는 거죠. 지금 그렇죠. 당장에는 직접 겪은 네. 것도 아니니까. 지금 당장에는 6.25 전쟁 때 물자를 지원해주고 그리고 뭐 지금 당장에 문화 교류도 정말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쵸. 여행도 자유롭게 가고 있고 그쵸.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방으로서 뭐 문서적 협동도 하고 전략적 있고, 네. 뭐 물론 뭐 독도 문제라든지 이런 뭐 그거는 부수적인 문제가 당연히- 많지만 그렇죠. 그건 지금 제가- 당장의 국가의 그 전체적인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과거로부터 배우고 이제 그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그것 그쵸. 또한 전략이죠. 그렇죠. 그런 전략을 세워놓고 일본이랑 어떤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낼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네. 어떻게 해야 이제 국가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지. 그렇죠. 그게 정치죠. 그게 정치고 그게 국제 정치죠. 맞습니다. 국제 그래서 정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일본이 예전에 우리를 식민 지배했으니까 완전히 일본은 싫어. 그래. 근데 그렇게 따지면 중국, 미국은요. 저희 뭐 미국이랑 전쟁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신미양요 했지 않습니까? 김명희 했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이랑 북한 어떻습니까? 저희 지금 당장에 저희 조부님들, 저희 큰아버지, 큰할아버지 정도 되는 세대 분들은 전부 다 6.25 네, 공산주의 세력에게 진짜 피를 흘리시던 분들이십니다. 진짜 실제적으로 전투에 나가서 총이나 이런 거를 막 쓰시기도 하고 진짜 자기 옆에 소중한 사람이 네,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많이 돌아가셨습니까? 네, 그리고 근데 왜 선택적으로 분노를 하냐는 거죠. 할 거면 그죠, 할 거면 전부 다 해야죠. 그렇죠. 그 기준 잣대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피해를 봤다라는 기준 잣대로 생각을 할 것 같으면 네. 모두에게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왜 누구에게만 합니까? 근데 이 얘기가 네. 이런 뭐 추모 행사 이런 데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천안함 추모 몇십 년 동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연평도 표교 추모 몇십 년 동안 해줍니까? 정당 차원에서 그렇죠. 누가 해줍니까? 또 최근에 그 무한공항 청소. 예, 무한공항도 그 저번에 그 유가족분들 네,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흡소를 하시는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 뭐라 했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은 이게 보고서로도 이제 나왔는데 그 둔덕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사회 가능성이 많이 높았다. 전화 승인했을 것이다라는 보고서도 나오고 이제 그런 이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는 왜 입다물고 있다? 왜 입을 다뭅니까? 그렇죠. 그래놓고 거의 세월호는 거의 10몇 년이 넘어가는 거를 아직도 저희 진주에서도 그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편향적인 논리와 시각이 정말 많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냥 방 하나 내놓으라고 땡깡 피우는. 그러니까 그 자리 하나 네. 내놓으라고. 그리고 뭐 본인들이 그리고 돈 주면 집 지켜주겠다 이야기하는 나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뭐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든 저희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그리고 이상 그 집을 집 자체를 내놓으라 하는 이제 세력이 있는데 방이 아니라 이제는 그 집을 중에서 누가 적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진정한 적입니까? 그렇죠. 집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네. 제일 큰 적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적 아닙니까? 주적. 맞습니다. 주적. 우리 집
자체를 내놓으려고 하는 세력을 지금은 규탄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무조건 막아야 되고 네. 그런 세력을 우리는 중국 세력, 즉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왜 이거를 그런 프레임으로 몰아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도저히 네, 저희는 혐오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저희는 저희는 싫다니까요. 네. 정당하게 세금 잘 내고 한국 돌아와가지고 그 공산주의가 싫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추종을 하고 그리고 뭐 말한 대로 그런 걸 잘 이행하고 있고 국민의 권리 같은 세금이나 이런 거 잘 납부하고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말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그게 아니고 불법적으로 와가지고 불법적인 일을 하고 세금도 제때 내지 않고 네, 저희가 그러면서 뭐 유학하러 온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뭐 혐오적인 발언을 합니까? 아니면 그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언어 폭력 아니면 실질적인 폭력을 행사를 합니까? 저희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 공산당의 행보를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미 몇십 년부터 계속 하고 있고 네. 지금도 그 심각성이 너무 더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정말 무서운 국가입니다. 진짜. 중국은 그냥 베이징 대학교, 북경대학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실 천재 아닙니까? 천재. 그쵸, 진짜. 중국 안에서도 손에 꼽히는 그렇죠. 천재들. 왜냐면 다 모든 걸 다 뚫고 심지어 그런 배경이나 학력까지 다 뚫고 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훨씬 이제 어렵죠. 중국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배출이 되는 정말 천재적인 엘리트들 대한민국 인구랑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만 하더라도 그 중국의 1%의 부자들이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그런 진짜 사람들이랑 싸움을 하려면 저희도 이제 현명하게 싸워야 되는데 중국에 있는 그런 엘리트 집단들이 무서운 이유는 역사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잘 이용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중국은 문화 대혁명 때 자기들의 문화유산과 역사를 다 때려 부숴봤거든요. 근데 그쵸. 저희가 이제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그렇죠. 그리워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 그립다. 네. 그래서 이제 눈물 잃고 닦으면서. 나면은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쵸. 윤석열 대통령님을 잃고 나서 이제 얼마나 얼마나 이제 소중한 그런 이제 슬픔을 느꼈던 것과 똑같이 중국도 그런 아픔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역사로부터 알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우고 이용을 하고 있어요. 당한 것도 다 기억하고 네. 그거를 습득을 해가지고 본인들의 지략으로 다른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정말 무서운 국가고 정말 무서운 나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물론 이제 대부분의 학력 수준이나 일단 지식 수준은 우리나라 사람이 뛰어난 게 맞으나 저 사람들을 항상 우리가 뭐 저 사람들은 멍청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네, 싸워야 인정하면 됩니다. 그건 말한 대로 또 똑같은 논리란 게 항상 뭐 우리들이 가져가는 프레임이긴 하지만은 우파들은 대체적으로 똑똑한 게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좌파들도 완전 멍청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네, 똑같은 그 사람들도 다 생각이 있고 네. 그리고 대화를 나눠보면 또 그게 애국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설득을 해야 된다는 다, 거죠. 다 인정을 하고 그렇죠.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찌됐건 저희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대한민국 투표권은 1인당 한 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완전 주사파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과거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근데 주사파 그러니까 국가의 존복을 위해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 네. 옛날에 이제 NL 계열 주사파라든지 PD 계열 주사파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은 비판받아 마땅하죠. 그렇죠. 네, 국가 존복이라는 게 결국 반국가 세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탄받고 규탄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민주당 안에서도 진짜 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당연하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사람들이 진짜 그 나름대로 생각하는 애국의 가치관 그거는 인정을 하고 그렇죠. 저희가 토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애초에 말한 대로 귀 닫고 그다음에 뭐 눈 감고 해버리면은 그럼 싸움이 안 끝납니다. 우리 그냥 스스로가 무너지는 겁니다. 네, 싸움을 끝내야 되지. 그냥 계속해서 양방향 평행선만 그리게 하면은 이게 어떻게 국가가 그쵸.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지금 남한도 지금 통합이 안 되는데 북한이랑 또 통일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다르게 통일하고 싶어하죠. 네, 뭐 그렇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결국 통일인데 맞습니다. 아니 남한 안에 있는 세력도 규합을 못하면서 무슨 북한이랑 통합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제도적인 장치, 법적인 장치 네. 준비 하나도 안 해놓고 그렇죠. 다 법제화도 해야 되고 네. 해야 될 게 너무도 많습니다. 기반 준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이제 그런 거를 다 제쳐두고 그냥 이성력만 쫓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쨌든 뭐 저희가 더 길게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어쨌든 오늘도 충분히 일단은
저희가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잘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 기회를 떠나서 만약에 이제 다음 시간이 됐을 때는 조금 이제 주제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잖아요. 뭐 부정선거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캄보디아 관련된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뭐 계엄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끝나는 거니까 그거는 안 다뤄도 되고, 저희가 조금 뭐 또 보수 청년 단체들이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또 그런 보수 지지자들이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에 대해서 조금 다음번에는 조금 상세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시간을 가져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충분히 좋은. 투표를 한번 하죠. 그냥 유튜브 채널에. 그쵸. 뭐 캄보디아 이야기할래, 뭐 부정선거 한번 저희가 이야기할래.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한번 보시고 제가 투표를 올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유튜브 지금 논계단 어쨌든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듣고 싶은지, 그리고 만약에 이 방송을 듣기 어렵다면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이문석 군의 스레드에는 이 모든 내용이 정리가 잘 되어가지고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좀 선언적인 부분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더 뭐 본인은 듣기보다는 직접 이제 정보를 파고 이런 걸 원하신다고 하시면은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자료 같은 거 보시고, 또 그래도 들어갔는데 뭐 좋아요나 좀 리포트 좀 해주시고 많이 퍼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시간을 가지면은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뭐 조금 거의 한 2시간 가까운 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2시간 엄청 빨리 지나갔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라이브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질문지도 조금 정리를 해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깊고 딥하게 조금 이야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는 조금 시청자분들도 뭐 마지막에 저희가 얘기를 한 다음에 뭐 질문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맞아요. 저희가 좀 답변을 해주고 네. 그런 시간을 소통하면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가 스튜디오를 이렇게 만든 게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네. 어렵게 이제 했지만은 좋은 활동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결국에는 조금 방향성을 잡고 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또 이 영상을 이제 많이 불러보시는 분들은 잘 봐주시도록 감사하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좋아요, 그다음에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많이 주변에 알려주세요. 저희가 뭐 어떤 단체들은 또 얘기를 하겠죠. 저희들은 뭐 저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서 비판하실 수도 있어요. 비판은 저희가 받아들여요. 근데 비판 너무 환영입니다. 비판 대신에 비난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고, 생각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댓글에 달아주셔도 저희가 보시겠지만은 진짜 그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런 비판이 아니라 비난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맨날 하는 건데 논개 한번 해주시고 이제 끝내면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논개. 네, 방학과 새가 논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